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지만 개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기관 매수 종목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내에서 하락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려웠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50위권 내 하락 종목 단 5종목에 불과했는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 조선, 금융, 화장품 대표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한 코스피 시총 상위주에서 어제 오늘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 바로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8월 내내 쉬어가던 주가가 탄력적인 반등에 나서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엇갈린 힙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내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캐나다 양극재 공장에 포스코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하지만 반면 에코프로는 어제 깜짝 반등 후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9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도 6%대에 육박을 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그룹주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등 포스코 그룹주가 2거래 연속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그중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그룹주 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는 1.5% 하락하며 다시 90만 원을 하회했고요. 에코프로 BM도 2% 가까운 약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추진입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을 하는 국제총회가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AI 적용 의료기기의 국제표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관련 업계 해외 시장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AI 의료기기 관련주 그동안 너무 달려온 걸까요? AI 의료기기 대장주인 루닛과 뷰노를 중심으로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루닛의 경우 장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인성 정보만이 강보합으로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AI 의료기기 관련주, 종목별 수급 동향과 탄력도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전지와 AI 의료기기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루닛, 그리고 뷰노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엇갈린 희비입니다. 자,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엇갈린 희비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2차전지주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아무래도 리튬 모멘텀이 좀 더 그쪽으로 세게 붙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공매도 공격이 좀 집중된 것 같고,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제 주가의 바닥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모두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일부 이제 포스트홀딩스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비관론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일부 좀 매도도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에코프로에서 좀 잘못된 내용은 이게 이제 그 6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개인들은 거의 2조를 팔았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2조 가까이 매수를 한 거고, 이게 해서 수급에 손바뀜이 있는 과정이라다 보니까 그 FTSE라든가 MSCI 수급 이벤트가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또 공매도와 또 그 패시브 자금 간에 또 이제 그 종목 교환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장기성 에퀴티 자금들은 이제 꾸준히 들어오다가 요 수급 이벤트 기간에 지금 딱 손을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매수 주체가 지금 그 방관을 해서 공매도는 쏟아지는데 또 그 개인들은 또 이제 수급이 좀 이탈 나오고, 또 매수 주체는 좀 쉬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 그 눌림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어떤 본연의 펀더멘탈이 아닌 또 외부적 공매도 그 물량에 따른 그 억지로 누른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확실히 튀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주가 자체가 지금 모든 그 보조 지표라든가 그 지표들이 좀 낙폭과대 지금 바닥을 좀 시그널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특히 DMI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5 정도예요. 이게 0에서 10, 100 사이를 움직이는데, 보통 이제 그 10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낙폭과대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사게 되면은 기다리면은 그 반등이 급하게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현금이 없다 그러면 버티면 될 것 같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출마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쪽으로 좀 더 강한 수급이 좀 쪽으로 몰렸다. 좀 더 몰렸던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급이 포스코홀딩스로 좀 이동을 하긴 했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투자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기대감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펼쳐질까요, 이사님? 저는 작년에 연초에 들어올 때 장비의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소재단의 증설, 그다음에 셋업체단에서 증설이 작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일부 보안 투자가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이 사이클에서는 장비단의 증설이 셋업체의 증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 상반기에도 보안 투자 정도만 우선 이루어졌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발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국내는 LG에너지 솔루션 장비단의 발주가 먼저 선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해외사 같은 경우에 발주까지 더해질 수 있어요.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해외사 발주가 더해질 수 있는 한화기술 이쪽 단의 타겟으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우선은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판가 인상 이 타이밍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두 종목 모두 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깜짝 반등에 나섰던 주가가 오늘은 좀 흘러내리면서 1.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성희 사께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고 주신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주가가 뚜렷한 반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시장 색깔 자체도 좀 산업재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나오고부터는 수급적인 변화도 전체 시장, 업종 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가를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럴 때는 거래 터지고 여기에서 다시 단기평 위로 주가가 돌거나, 아니면 최근 5거래일 평균의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 수반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매수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밍이라는 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좀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좀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어쨌든 고사인을 주시긴 했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께서도 역시 이제 고사인 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주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매도 타깃이 지금 좀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현재 6%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게 최근에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개인의 매수세가 약화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과 같은 반전을 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 증가세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5월 말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7월 26일까지 쇼스케 터질 때까지 그 끌어올린 건 다 외국인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쵸. 개인들은 다 팔았고요.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올린 거는 한 82만 원 전까지 이제 버티면서 좀 올라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황은 이제 어쨌든 MSCI 편입 당일 그 1조 들어올 때 거의 8,800억 9천억 가까이 되는 그 공매도 동시에 들어왔고 네. 거기서 일부가 오늘 좀 쇼커버를 동시에 것도 일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좀 반짝 올랐던 건가요? 아니 종가에 좀 들어왔습니다. 종가에 UBS가 이제 들어왔어요? 막판에 그냥 8만 원 정도 쇼커버립을 했는데 동시에 또 공매도 또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억지로 좀 누르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양극재 가격 판가 인하를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수출 데이터를 가만 보면은 7월, 8월 달 수출액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가 올라가다 보니까 P가 떨어지더라도 반등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양극재 수출액 그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실적의 현재 이제 에코프로랑 그 에코프로 비행 모두 다 작년에 실적 기울기만큼 올라가고 있고 올해 또 실적 상승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작년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한 7배 정도 올랐고 네. 올해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올해 한 10배에서 11배, 뭐 많게 12배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1년 대비 주가가 오른 게 2022년도 올랐을 때인데 빠졌기 때문에 그 7배만큼 오른 게 82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배에서 11배 정도 오른 게 저거 한 120만 원, 그 내외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실적 상승만큼 오른 거예요, 지금 주가가.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주가 위치는 그 테슬라 사례랑 그 되게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 차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테슬라거든요. 쇼스퀴즈가 여기 뚫으면서 이렇게 발생, 이게 10배 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10배 오른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까지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쇼스퀴 터지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와. 지금 에코프로 비행, 포스코홀딩스, 포스퓨처엠이 딱 이 자리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위에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는 여기 아직 터치 안 했고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퓨처 이걸 깼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종목들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그래서 앞으로 이 상승폭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튬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메더니 칼데라 그 화산에서 지금 리튬 공급 확보했다는 이 뉴스가 그 포스코홀딩스 쪽에 그 점토 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 그 네바다주에서의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한테도 지금 굉장히 호재입니다. 에코프로 비행 그 송호준 사장님이 지금 그 그러니까 잘하는 업체랑 그 리튬 사업을 협력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니켈은 그 인도네시아 쪽에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탄산 리튬을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호주의 그 아이오니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네바다 그 배터리 공급 그 동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바다주에서 지금 리튬 프로젝트를 대규모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26년도부터 양산되면 그게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그 블루오벌 SK 쪽에 동급이 들어가서 그게 포드에 또 배터리 납품되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미국에 그 리튬이 대규모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리튬 공급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재료가 사실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쪽에는 굉장히 호재인데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의 어떤 이런 분석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리튬에 관련돼서도 지금 재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의 기울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테슬라 차트와 함께 좀 보여주셨는데 테슬라가 쉬었다가 이제 급등이 가파르게 나왔듯이 에코프로도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위치를 좀 해 있다. 앞으로의 급등을 좀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투자자들이 어디까지 좀 홀딩을 해야 하는가일 텐데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부장님? 2025년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5년까지.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배터리 국내 K배터리 3사가 그 미국 그 북미 시장에서 지금 대략 2025년까지 이제 가동 중이거나 이제 강도 예정인 요 캐파가 총 17개 정도 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333기가와트시 8곳, SK온이 185.5기가와트시 6곳, 그리고 삼성 SDI가 97기가와트시 3곳이라서 총 615.5기가와트시로
곳이 가동 중이나 가동 예정인데 네. 이게 대부분 2025년도에 가동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 파라소닉이 올해까지 다 완공되면 80기가와트시니까 그렇게 이걸 합치게 되면은 북미 시장에서 최소 2027년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 87%가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독점이고요. 지금 중국은 뭐 진출한다는 얘기있지만 아직 확정된 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80% 이상의 국내 배터리 3사가 2025년도에 그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뭐 그 관련된 2차전 종목들은 그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5년까지 홀딩으로 좀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지금 탄력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5% 강세 유지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이제 반등을 좀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뭐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선은 뭐 짚어주신 것처럼 리튬 부분도 있겠고 철강 단가 상승, 그다음에 중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 회복은 아니죠. 가능성으로 우선 뭐 지금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흐름상으로 우선은 반등이 나왔어요. 뭐 그런 흐름 여기에 대해서 철강의 밸류 대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성장까지 해서 기존의 목표가를 잘 유지하는 걸 우선은 제시를 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였습니다. 이제 8월 들어서 50만 원대로 떨어진 주가가 좀처럼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의 이제 러브콜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개인의 행보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부장님? 개인들은 지금 에코프로 다음이 포스코홀딩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출발할 종목으로. 네, 내년 주도주가 포스코홀딩스라고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게 이제 상황이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종사자들도 같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이게 이유가 리튬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게 이제 에코프로가 올해 많이 갔던 것도 그 리튬, 사실상 그 리튬을 상용화, 그러니까 실제 생산하면서 매출 나오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것이고, 리튬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광양의 그 광산 리튬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에비타 마진이 한 5에서 60% 정도, 50에서 60% 예상이 되고, 내년 2월 달에 1단계 공장 완공되는 염호 리튬 같은 경우가 뭐 80에서 90% 에비타 마진 예상이 되고요. 근데 어제 오늘 뉴스 나왔던 게 그 딘달레 리소스에서 그 북미 점토 리튬 그 2,150만 톤 생산 그 상용화 얘기가 오늘 좀 뉴스에 좀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한 40~50% 정도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마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선취매가 좀 다시 또 들어오고 있고, 아마 10월달 앞두고 나서 아마 이런 선취매성 자금들은 다시 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밸류를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깔고 가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그 실적과 이제 밸류에이션을 향후에 받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계속 좀 비중을 그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준공 일정 확인하면서 이게 지연되지 않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어제 그룹사의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미국 수소 사업 진출 소식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어떤 좀 이렇게 뭐 이슈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 봤을 때 반등의 발판을 확실하게 좀 마련을 한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사님? 사업의 하나의 다각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CF 인더스트리 쪽 뭐 암모니아 부분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개연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소재단,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뭐 일반적인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일반 소재까지 함께 사업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련 사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폐배터리 이쪽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사업 확장성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개인들의 러브콜이 굉장히 강한데 뭐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뭐 제2의 에코프로다,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갈 때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다 이제 고를 주셨으니까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좋은 구간으로 봐도 될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뭐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2차 전지 신사업으로 나아가는 쪽에 뭐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고요. 포스코홀딩스, 뭐 고려아연 두 기업에 대한 뭐 타픽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AI 의료기기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을 하는 국제총회가 열립니다. 시각처가 이 자리에서 AI 적용 의료기기의 국제 표준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국내 AI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좀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지 궁금해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7월에 있었던 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실제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할 때 이 부분에 일부 조정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해외 사례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중진국 이하로 나가기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타겟을 맞춰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규모의 비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한 50배 이상 정도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기업의 매출, 해외 단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 보통 한 5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이제 큰 폭의 조정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AI 의료기기 관련주. 오늘 이제 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루닛과 뷰노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이성 이사께서는 전부 다 고사인 주셨고 이창환 부장께서는 다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자, 루닛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탄력이 현저히 둔화된 흐름이고 오늘 뭐 장 초반에 좀 오르나 싶었는데 결국에 끝에는 힘없이 좀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고사인 주셨으니까 이성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합니다. 이 부분을 밸류에이션을 대입한다 하면은 비싼 게 맞죠. 그다음에 시장 성격 같은 경우가 성장률을 할인을 받는 구간이죠. 10년물 국채가 네. 한 4.3%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은 시장의 성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가, 평균 한 30% 이상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지금의 금리의 할인을 대입하더라도 주가가 급하긴 했으나 그만큼의 조정이 먼저 선행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이미 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좀 보신 것 같고 이창환 부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순간일까요? 저 지난번에 이제 그 유무상 증자 나올 때 이제 빠질 때 한 14만 원대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시가총액 3조 이상 본다라고 네. 말씀드려서 그 홀딩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그 상한가 이후에 추가 이제 상승 나왔을 때 3조 1,000 뭐 이 정도 올라가서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일단 판단해서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시점. 매도 의견 드렸고 그리고 그 이 상한가 나온 날 그 9월 5일 날 상한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같이 해외 그 대표가 해외 순방 가는 요 이슈가 터지면 상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벤트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 재료 소멸이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네. 아마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은 좀 필요하다. 더 가려면 그건 조정 나와야지 아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있고요. 조금 더 쉬어가야 된다. 네, 좀 더 조정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 JLK가 지금 10배가 넘었죠. 1000% 넘게 올라갔고 네. 뷰노가 10배 올랐죠. 그리고 루닛이 7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 이건 좀 덜 오르긴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통 8월 달이 테마 장세고요. 그리고 테마가 좀 세다 보니까 9월 초 중순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테마 장세가 좀 이제 그 일단 좀 마무리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의료 AI 종목들도 이게 성장산업 맞지만 아직은 그 넘버스가 안 나오고 실제로 바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테마로 봐야죠. 네. 성장 테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 장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에서는 급락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주로 좀 고성된 실적주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좋고 아마 오늘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제 추세가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실었던 그 종목들에서 이제는 실적이 가시화되는 종목으로 좀 넘어가는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루닛 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명실상부 AI 의료기기의 대장주입니다. 이미 글로벌 22개국에 진출을 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제 표준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해외 시장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빨라지고 좀 더 뭐 선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제 표준은 큰 어려움이 의미가 아니고요. 없다. 네, 어. 짚어드린 것처럼 큰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는 매출자의 확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병동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에서 병상 확보 그 부분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 답보가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냐 여부입니다. 주가는 지금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 매출 저하대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루닛이 뭐 성장은 가파르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주주분들은 회사에 대한 신뢰는 두텁겠지만 많이 또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또 뭐 20만 원 미만으로 눌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이 드시는 뭐 그런 구간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이사님? 우선은 전고점 타겟으로 가격은 낮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뭐 성장주 단이 반응을 해주는 시장이 다시 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연휴가 끝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에 성일하이텍, 뭐 폐배터리 업체 상장을 하고 주가가 한번 조정 나왔던 것처럼 당장 실적이 없으면 조정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연말 장세에 가서 뭐 양도세 이슈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커버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우선은 전고점 타겟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뷰노로도 넘어가 볼까요? 뷰노도 9월 7일에 이제 신고가를 찍고 나서 현저히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오늘 2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마이너스 7%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두 분 엇갈렸거든요. 이창환 부장께서는 뷰노도 역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구간일까요? 네, 뷰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 찝찝한 게 종목이 지금 JLK 때문에 좀 더 그렇거든요. 그 JLK가 지금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3고점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그 JLK가. 그래서 그거 좀 걸리는 게 있고 공시 보면은 뭐 소수 계좌에서 좀 관여한 것들이 좀 나타나서 이게 좀 그 특정 종목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네. 뷰노도 그 IR 방향이 좀 바뀌면서 이제 루닛을 좀 따라가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루닛보다 뷰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21선까지 와서 뭐 반등 여지는 있겠지만은 일단 좀 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섹터 자체가 좀 그 의료 AI 섹터 자체가 제가 그 산업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이밍상 좀 적당히 눌릴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좀 눌려줘야 또 사고 또 저점 잡고서 올라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루닛, 뷰노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확인하고 지지 라인들을 좀 특정 구간에서 가격 지지되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어떤 적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사실 이제 템베거 종목이니까 지금은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호 이사는 뷰노도 이제 고해도 된다라고 주신 것 같은데 뭐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 선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요소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거는 의료 AI 타겟이 어느 쪽에 시장이 열려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뇌 부분 같은 경우는 환자를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환자를 비교해보면 한 5배 정도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직접 발견하는 그 미세암을 이제 연결해서 진단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시장이 크다라는 점이고 의료에 일단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전방 시장의 타겟 규모, 그다음에 이 기술력 같은 경우가 해외 매출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면 미국 FDA와 연결해 보면 저는 뭐 지금 타이밍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타겟을 시가총액 1조로 잡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뭐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앞으로 확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디까지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5,9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시장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3분기 실적 시즌, 성장주가 할인받고 있는 뭐 이 요소들이 좀 지나가야지 주가 반등은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시장의 성격을 놓고 보고요. 다만 의료 AI 단에서는 뭐 탑픽으로 뷰노를 여기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뷰노 지금 51,900원인데 1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루닛과 뷰노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변화하면 전략도 함께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도화 엔지니어링이 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2거래 연속 빨간불 켜면서 오늘도 4%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9,740원 터치하고 있고요. 화인메스틸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상승하면서 1,78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다음 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점검을 위한 2차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소식에 또 오랜만에 수산물 관련주가 시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 5% 강세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KD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JNTC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화 유리와 커넥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9% 상승하면서 1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CN플러스. 오늘 4%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시간에서도 7%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우신 시스템이 2%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CR홀딩스도 1%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동도 1% 가까이 빠지면서 18,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에너지 사업의 인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오늘 23% 급등하다 윗골이 길게 달면서 3% 상승으로 마감한 SKD&D. 시간에서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세라믹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미코 오늘 7%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1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르의 전설을 필두로 중국 공략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액토즈 소프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2.6% 하락하면서 8,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급등 나오면서 10% 급등한 나노신 소재 1.6% 하락하면서 15만 3,60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은민 파트너 넥스틸, 이성웅 이사 재룡전기, 이창원 부장 코인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은민 파트너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넥스틸,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국제 유가 상승 수혜와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는 점을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국제유가 상승에다가 저평가 국면까지 그러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어떤 수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넥스틸이라는 종목이 이제 국제유가 상승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좀 약간 중요하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은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한 제품이 이제 유정관이라고 해요. 관관을 제조하고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피크아웃이 우려해가지고 다른 신규 상장주가 상승하는 데 비해서는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미국과 유럽 측에서 이제 중국의 철강을 제재를 준비한다라는 논의하는 속에서 이제 국내 철강 업체들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해당 회사가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넥스틸이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그 부분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성장하는 거 대비해서 밸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해당 회사가 실적 자체가 이제 휴스틸이라는 종목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데 이제 휴스틸과 비슷하게 이제 미국의
미국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휴스틸이 미국 법인의 매출이 1분기, 2분기에 좀 하락하였으니까 넥스틸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이제 신규 상장하자마자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제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거 보면은 이제 매출이 4,100억이고 영업이익이 1,300억대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32% 수준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이제 중국 철강 제재 부분이 약간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해당 회사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산다면은 조금 네. 우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의 진입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들어가서 어디까지의 가격을 좀 전략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제 신규 상장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한번 이제 8,900원 수준에서 한번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재확인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된 논의가 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지지선이 된다라면은 해당 주가가 거의 11,000원 정도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1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틸 목표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성호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재룡전기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재룡전기의 라이징 포인트는 수출입 지표가 전월 대비 20% 상승했다는 점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실적 상승에 타겟을 맞췄습니다. 곧 이제 또 뭐 실적 시즌도 다가오는데 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우리가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방산이라든지 또는 뭐 유사하게 변압기 아니면 뭐 굴삭기 이쪽 단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수주 잔고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그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한 2,300억 수준으로 꽤 큰 수치죠. 그런데 이 변압기를 가격을 발라서 한번 보면은 가격 상승이 10% 정도 기본적으로 신규 수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하반기에 실제 수주 타겟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수주를 가지고 오는 주체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게 재룡전기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올해 말 같은 경우 평균 비중으로 한 80%가 타겟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이외의 부분 같은 경우도 모두 변압기가 쓰이다 보니 재룡전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주 정보도 훌륭한데 판가 상승도 있고 마진 확대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재룡전기는 가격적인 전략은 어디까지 볼까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55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뭐 단가, 비용단을 감안을 해보면 한 500억 정도의 순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967억 정도 됩니다. 위로 크게 열려 있지는 않는데 한 4,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을 드립니다. 한 27,800원 타겟, 손절가는 2만 원인데 이 가격으로 하락한다는 건 시장이 꺾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큰 의미 없는 손절가를 우선 제시해 드립니다. 하락보다는 우상향을 더 보고 계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코인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2차 전지 장비주들의 공통적인 게 이제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 잔고 많이 쌓이고 여기에 따른 그 큰 폭의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신규 고객사가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수주 모멘텀도 있고 신규로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로 좀 강력한 수주를 저희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동사는 그 물류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되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데 자회사 탑 머티리얼즈가 그 시스템 엔지니어 쪽 단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어서 그 자동화 설비를 수주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이제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3분기 때도 이제 실적 시즌이 됐으니까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 나올 것 같아서 3분기 실적도 괜찮은데 이제 수주 잔고가 상반기에 한 3,500억 정도 쌓였는데 지난 9월 12일에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수주가 또 나왔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한 2,000억 정도, 2,000억까지 부근까지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1,000억 말고도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쪽에서의 대규모 발주가 지금 SK온이라든가 LG에너솔루션 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동사도 거기에 대한 따른 수주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져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지금 고객사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 고객사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됐는데 탑 머티리얼즈가 이제 수주 많이 잘 되다 보니까 고객사가 한 8개 정도까지 지금 2배 정도 늘었고 작년에 매출 비중이 사실 엔솔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객사가 다변화가 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가 중요한데 밸류가 좀 쌉니다. 이게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4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내년에 600억 그리고 내후년에 한 6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보통 장비주 같은 경우는 12개월 POR로 영업이익 배에서 10배 정도 주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6천억 정도 되고 내후년 기준으로는 6,600억까지 가능한데 보통 1년치를 땡겨서 보니까 6천억 정도까지 시가총액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 57,600원이 나오게 되고 오늘 종가가 38,500원이니까 뭐 39,000원 이하 종가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의 가격 3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인테크를 이제 탑 머티리얼즈의 뭐 성장과 함께 57,600원이라는 목표가를 주셨는데 저희가 또 2차 전지에 또 이렇게 뭐 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2차 전지주의 매매를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그 전략을 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뭐 매매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이 없다 그럼 버티시면 되고 있으시면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수인데 지금 움직임 순서가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좀 센 것 같아서 좀 일단 매수 우선순위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이 정도 순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종목들 할 때 센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포트에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큰 종목들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 전략이 아니라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포스코를 먼저 주셨고 그 위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노우민 파트너의 넥스틸과 이성우 이사의 재룡전기 그리고 이창원 부장의 코인테크까지 만나봤는데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소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인데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암질환 분석 플랫폼 매셈블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7%까지 상승하며 고점을 형성하다 윗골이 달며 2%대 상승률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투자한 플래토 로보틱스가 공시에 오른 유일한 관계 회사임이 알려지면서 자회사를 통해서 플래토 로보틱스에 투자한 드림 시큐리티가 최근 시세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입니다. 4.5% 상승한 3,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는 히림입니다.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네옴시티 수주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네옴시티 관련주인 히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5%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1.7%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JNTC입니다.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로 강화 유리와 커넥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인데요. 오늘은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입니다. 9%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도화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최근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에 정부가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정규장 4%대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면은 이제 CPI 발표 이후로 이제 어제는 이제 PPI 발표 그리고 어제는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조금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좀 이제 로봇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2차 전지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최근에 이제 기대값을 이제 강하게 부여시켜주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이제 수급이 붙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해당 관련주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재건이라는 측면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길어지거나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금방 이제 수급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주의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랩지노믹스도 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로 최근 AI 암 진단 플랫폼이죠. 매샘블 특허 출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반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8월 중순부터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입니다. 다음 주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랩지노믹스가 원래는 코로나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색깔을 완전히 벗고 이제 의료 AI 관련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 이제 투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의료 AI 관련주도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만약에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그 해당 주가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랩지노믹스가 예전에는 그 코로나19 관련주였죠. 이제는 의료 AI 관련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AI주가 이제 조정이 조금 깊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지선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시큐레터 살펴볼까요? 국내 보안기업 최초로 사우디 투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력으로 네옴시티 모멘텀도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또 오늘 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미국의 무역 사절단을 회동하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쪽으로 이제 협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 이제 시큐레터를 포함해가지고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 이런 시큐센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늘 수급받는 모습이라든지 이평선 돌파하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의 그 상무부 장관의 이제 방문 일정이 20일에서 26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몰린 만큼 해당 기간 내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전략을 짜주셨고요. 이어서 STX도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후에 STX 그린 로지스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STX는 오늘 이제 상승을 하려다가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닿으면서 급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주가가 엇갈린 이유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향후 주목할 변수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인적 분할을 하면서 좀 저도 이제 좀 약간 보는 게 STX 위치 자체가 일단 너무 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본다라면은 좀 이제 STX 그린 로지스 이제 그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위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900선을 목전에 두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전략 짜볼까요? 네, 다음 주는 아마 핵심적으로 일정으로 나와 있는 게 역시나 FOMC 회의입니다. 일단은 CPI 발표 이후로 이제 9월에 금리 동결이 거의 97%, 거의 100% 정도로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아직 경계심 자체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아마 시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재세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중국에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물론 오늘은 좀 소폭 빠졌지만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생산 지표들도 조금 나아지는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중국 관련주를 조금 더 관심주에 놓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에서 좀 CPI 발표 이후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를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 나와 있는 이제 수출입 지표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HBM 공급이라는 이슈도 남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MC 일정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다라면은 부분적인 상승은 보이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든지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거는 조금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모습이니까 제 생각에는 FOMC 이후로 이제 전략을 짜면서 천천히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